지금 야권에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가장 큰 방파제 두 사람. 가장 큰 방파제 김종인. 김종인이라는 방파제가 하나가 있고, 김종인은요 모든 야권 주자를 무시해요. 개무시해요. 그리고 바보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막고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이 두 사람. 근데 저는요 김종인이 왜 자꾸 야권의 대선 후보가 크는 것을 막으려고 하냐. 야권의 대선 주자가 크면 자기 자신이 작아지잖아요. 이 나이 먹고 이 말년에 내가 이 권력을 한번 엔조이를 하고 싶은데, 이 엔조이를 하려면 모든 여론이 나를 봐야 돼. 나만 봐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런데 야권의 대선 주자가 올라가는 순간 비상대책위원장은요 사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김종인은요 빨리 자신의 직을 내려놓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게 원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본인이 마이크를 쥐려고 하고 본인이 주목받고 싶어해. 이것도 자기가 강한 건지 또 정치병이 도진 건지. 정말 이런 걸 볼 때 비상대책위원장만큼은 이번에 정말 잘못 뽑았습니다. 제가 권한이 없었어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전국위원회 위원이었다고 하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반대했을 거예요. 말이 되냐 지금. 제정신이냐. 미래통합당 지금 제정신이냐. 아주 노세한 좌파를 데려다가 차라리 당대표 선거를 해라. 멀쩡하게. 이 당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 많은데 당대표 선거를 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 다음에 대선을 어떻게 하겠다, 이 다음에 선거 어떻게 하겠다 하는 비전과 미래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아서 그 사람,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야지. 왜 그 80 넘은 노인을, 그것도 좌파인 사람을 데려다가 앉히려고 하냐.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힘이 없었죠. 이번에는. 제가 중앙당 위원장도 아니고 전국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보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고 있는데, 이런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는 한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런 정당을 지지하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힘이 잘하지 못하면, 특히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날 샜습니다. 지금 이미 이런 말까지 나와요. 김종인 체제로 다음 보궐선거까지 가면은 서울시장도 뺏기고 부산시장도 뺏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당내에선 이미 파다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김종인 체제로 가면은 부산시장도 지고 서울시장도 지냐? 김종인이 그때 가서, 그 선거 때 다 가서 완전히 분탕질을 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는 각자 내로라는 부산시장 후보들, 서울시장 후보들이 있어요. 내가 낸대라고 하죠. 내가 낸대. 내가 누군데?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이 어쨌든 국민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각자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각자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부산시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든 저러든 결국에는 부산시장이든 서울시장이든 경선을 치러서, 공정한 경선을 치러서 여기서 1등한 사람들로 공천을 주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 김종인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자신의 권한으로 자신이 낙점한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가 되고 자신이 낙점한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길 바래요. 분명히 분란이 일어납니다. 다음 보궐선거 때. 분란이 일겠습니까? 안 일겠습니까? 막말로 나경원 같은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 준비한다고 소문이 파다하지 않습니까? 나경원이 김종인의 말을 듣고, 김종인이 나경원 네가 무슨 서울시장이야, 너 나오지 마, 이 사람 찍어주겠어 하면은 나경원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날까요? 부산시장에 출마한 사람들이, 서울시장에 출마한 사람들이 김종인의 말을 듣고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판난다. 또 국민들이 볼 때 또 싸움질하고 있는 모양만 나올 게 뻔하다. 그래서 이미 지금 다음 보궐선거 전에, 한참 전에, 몇 개월 전에 이미 김종인 체제를 막을 내려야 다음에 분란 없이 정상적으로 보궐선거 치른다. 지금 김종인 하는 걸 보면 글렀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율티비님, 정치적 이해와 황교안 입김으로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꿰찼죠. 근데 이리 할 줄은 몰랐겠지.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오늘날 김종인을 만들어낸 사람 1등 공신 황교안, 2등 공신 주호영. 딱 보면 사이즈가 나오죠. 그런 김종인이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북진님도 연말 되면 집에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무슨 지금 또 뭐 누가 뭐 어떤 사람이 기어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막 5만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건요 큰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누가 김종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할 거냐. 지금 국민의힘당에 열받아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당은 보수우파 정당인데 왜 자꾸 좌클릭하냐. 여기서 불만이 쌓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문제고 또 나는 다음 서울시장 나가야 돼. 나는 다음 부산시장 나가야 돼. 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김종인을 끌어내리게 될 겁니다. 이대로 가면. 그러면 김종인은 그때까지 어떻게 되겠느냐. 본인이 적당히 간을 보고 적당히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냐를 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한 발 빼면서 야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언제 낙점한다고 했어.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하는 게 정치를 해온 게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이 꼬랑지 내리거나 아니면 집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홍준표나 윤상현, 김태호 이런 사람도 복당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내년 초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내년 초에 된다고 하면은 보궐선거를 말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올해 넘기기 전에 김종인이 내가 포기할게 하고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김종인이 집에 가든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이게 정치 권력이란 게 여러분 양보가 안 돼요. 양보가 쉽게 되지 않아요.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들이 있는데 후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김종인 말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이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눈치를 보나? 눈치 안 보지.